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지상 작전, 현재 진행 중인 작전 현장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이라크 얘기도 좀 하고, 선, 스위스에 있는 CERN, 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련으로 여러 가지 딥스의 이야기가 있고 흰모자 작전들이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자로 ASYCUDA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약자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자동 세관 데이터 시스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그다드 정부,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KRG죠. 가 최근 자동 세관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체결한 기술 협정이 매우 큰 성과인데 이거는 국가 주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승리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엔의 무역 개발 회의 엉크텟이라고 그래요. UNCTAD 엉크텟가 지원하는 시스템은 2021년 협정 이후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왔고 2024년과 2025년에 들어서 두 번째 단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26년 올해 중반 현재 이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쿠르드 지역, 이라크 얘기하는 겁니다. 쿠르드 지역 국경 세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고 또한 세관 신고를 자동화하고 밀수의 허점을 줄이면서 모든 거래를 전자결제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부 무역업자들은 비용이 늘어나고 통관이 지연된다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래된 종이 문서와 현금 중심의 부패 구조를 끝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 검문소 전역에서 시스템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전 세관 신고 제도는 2025년 작년이죠. 말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는 석유와 일반 상품 그리고 자금 이동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월 초부터 추진되는 현금 없는 경제 정책을 직접 뒷받침하고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처럼 두바이로 자금을 쉽게 빼돌리거나 민병대가 자금을 뒤섞어서 운용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라크의 중앙은행 총재가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테러 자금 차단 부서 출신이라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가 어디에서 돈이 새갔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행 책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사용 허가까지 더해지면 위성통신망이 구축되는데 그 결과 외딴 검문소와 유전에서도 지상통신망이 방해받지 않고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ISO 20022 시스템이 단순히 문서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반이에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가 가장 두려워했던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 딥스 네트워크는 이 시스템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ASYCUD 자동 세관 데이터 시스템 그거는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그 불투명성이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비밀 예산을 빼돌리고 각종 밀매와 연결된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통로였었죠. 그래서
특히 런던 금융권과 두바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중개 네트워크가 지금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자산이 현재는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죠. 언제든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최근 이란 휴전이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항공모함 전단과 공군 전력은 여전히 페르시아만과 레반트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C-17과 C-5 수송기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기지로 대규모 보급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면 침공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보급과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죠. 그래서 동시에 대리 세력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스타링크 구축과 세관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용한 보안 작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부대와 군사 자문단이 남아있는 민병대 조직이 디지털 인프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월 17일까지 예상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때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곤 하죠. 제가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몇 달 후에 그 일이 꼭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흰모자가 하고 있는 작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북부 원유 수송로에 대한 감시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레바논 협상과 이란과의 긴장이 남아있는 상황에 따라서 미국과 연합군이 무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논란과 풀턴 카운티와 마리코파 카운티, 아리조나입니다. 사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200명 이상 병력이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관 기관만으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군이 밀리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말이 자주 나왔었는데, 주로 그 알파벳 17번째 글자인 거기에서 이 군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는 말을 자주 했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관들은 이미 너무 많은 이해관계와 비밀 조직의 영향 속에 있어서 독자적으로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에는 이제 선의 가동 중단과 공식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 거대 강 입자 충돌기가 있는데, 그게 약자로 LHC라 그래요. 그래서 2026년 6월 29일부터 며칠 안 됐죠. 장기 가동 중단 롱 셧다운이라 그래요. 장기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대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앞으로 4년 동안 고강도 하이 루미너시티라고 그러는데, 그 고강도 LHC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초전도 자석과 아틀라스 CMS 검출기 입자 주입 장치를 교체하고 1.2km 구간을 새롭게 정비해서 2030년 이후에 훨씬 높은 충돌 실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공식 설명입니다. 그것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 설명이 대부분 사실이긴 한데,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학 프로젝트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이 시설은 서로 다른 세력이 경쟁해온 에너지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곳에서 주파수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구의 에너지망과 고대의 특정 지점들, 그리고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탐사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와이렛 흰모자는 군과 정보기관 내부의 특정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흰모자와 긍정적인 외부 세력이 수년 동안 이러한 실험과 특정 통로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일부 어두운 그들이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과 특정 실험들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일부 세력은 초고 에너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의식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중단으로 그런 활동들이 크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거대한 분홍빛 회색 존재나 기괴한 현상에 대한 묘사는 오래전부터 원격 투시자와 여러 제보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온 내용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런 존재들이 에너지의 균열이 생길 때 접근하는 어두운 존재들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와 가동 중단 시점은 지구 전체의 에너지 변화와도 맞물려 있고, 특히 중동과 유럽에서 기존 딥스 세력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것을 단순히 와이렛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선을 멈췄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여러 세력이 경쟁하는 가운데에 가장 위험한 실험들은 중단되고, 동시에 시설은 정상적인 과학 연구를 위해 더욱 안전하게 강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둘러싼 경쟁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 경쟁은 에너지 차원뿐 아니라 정보와 실제 작전 차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선이 오랫동안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해 왔는데, 겉으로는 순수한 입자 물리학 연구를 진행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적절한 권한과 목적을 가진 일부 딥스 세력이 또 다른 실험을 수행하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현재의 장기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관리 아래 새로운 체계가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7월 10일까지의 큰 흐름은, 앞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이고, 7월 7일까지 우선 전망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O 20022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탄화 수소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스타링크 운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되는 선거 부정 논란은 국가 안보 문제와 연결되면서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되는 선거 부정 논란은 따로 제목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중동에서 군사력이 계속 억지력 유지에 집중을 하고, 동시에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서 특수부대가 제한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레바논 협상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대리 세력, 이를테면 대리 세력이라는 거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리 세력 간의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는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거대한 상징적 행사로 진행될 것이며, 과거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4일에 250주년 행사가 엄청나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딥스의 네트워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혈통 중심의 신탁 구조, 비밀 결사 중심의 인맥 관리, 인신 땡땡 조직, 비밀 예산 운영 등 기존 시스템은 점점 활동 공간을 잃어가고, 이란의 안정화, 디지털 금융망 구축, 밀리타리의 준비 태세, 그리고 상징적인 일정들이 이러한 기존 구조를 더욱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초국가적 권력 구조가 쇠퇴하고 각 국가가 다시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엔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66개 조직에서 이미 탈퇴를 했고, 그때부터 유엔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일단 또 미국이 많은 그 피를 내면서 지탱을 해왔는데, 미국이 탈퇴하면서 그들이 그 돈을 어디에서 수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유엔이 힘이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하자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힘모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보시면 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기다려왔고 답답해 하기도 했죠, 그동안.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기존의 죄송합니다. 시스템은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기반은 점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스타링크라든가 아까 말한 그 AC 그 데이터 세관, 그거를 제가 다시 볼게요. 자동 세관 데이터 시스템, 그 자동 세관 데이터 시스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동 세관 데이터 시스템 ASYCUDA 에스쿠다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와 에스쿠다 자금 세탁 방지 출신 내 중앙은행 총재, 그 이라크의 중앙은행 총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CL 추진, 그리고 금을 보유 확대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라크 주권을 가진 디나르, 이라크의 디나르 얘기하는 거죠. 그거와 새로운 달러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좋아하실 뉴스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르사유에서 서명한 장면은 과거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뒤집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OU, 이란과의 MOU를 베르사유에서 사인을 했죠.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기존의 세계 질서가 점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미국 6대3 판결이 미국 권력 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는 그런 결정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이 판결이 오랫동안 기득권 체제를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게 뭐냐면 91년 동안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합니다.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약자고,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연방 독립기관들은 1935년에 만들어진 법적 보호막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스스로 판단까지 내리는 구조를 그동안 오랫동안 91년 동안 유지를 한 거죠. 근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조차 이 조직들에게 쉽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연방 대법원이 보호막을 걷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다시 그 권한을 돌려주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말했던 워싱턴의 늪을 청소한다는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미국의 행정관료 체제가 마지막 저항을 하는 순간이고, 이러한 기관들은 이른바 딥스가 가장 즐겨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이런 기관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방해를 해왔죠. 보수 진영과 중소기업을 겨냥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됐었죠, 그동안. 또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기관 내부에 배치해서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념과 후원 세력을 위해서 움직여온 기관들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런 기관들은 대통령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됐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원하면 해당 인사들을 해임도 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해임을 못했어요. 기관을 개편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왔던, 딥스를 위해서만 움직여왔던 행정 시스템의 흐름이 이번 판결로 뒤집어진 겁니다. 큰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매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빌 펄트라는 PULTE가 국가정보국 DNI에서 적대 세력의 반대 세력의 모기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비축을 통해서 암호화폐 준비금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압박도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이런 움직임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규제 기관들은 정책 집행을, 아까 말한 FTC나 SE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관들은 정책 집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를 정비할 길이 열린 겁니다. 내부자들이 이익을 보호해왔다고 비판받아온 SEC,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거죠, 한국에. 그러한 SEC나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더 큰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아온 FTC, 금융거래위원회, 노동정책의 균형을 한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평가받는 그 NLRB, 그 아까 말한 세 개의 일례로 들어서 세 개의 에이전시들이 모두가 이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신뢰하는 유능한 인물들을 임명해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정책을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끝내는 것은 이제 안 되고, 행정부 권한을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결정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려했던 행정관료 국가의 확대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점이 절묘한데요. 이런 판결이 나온 시점이 캘리포니아의 선거 부정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풀턴 카운티와 마리코파 카운티 사례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정 땡땡한 곳입니다. 또한 주정부 차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여러 움직임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전체 계획을 실행하는데 매우 강력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더 이상 독립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고, 딥스의 제4의 권력,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딥스를 폴드 파워라 그래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브랜치가 사법, 입법, 행정이잖아요.
그 네 번째가 딥스의 딥스고 제사의 권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이제 자유나 정의의 번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대법원 판결로 자유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이라 오랫동안 행정관료 조직은 중소기업을 옥죄고 규제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상을 수많은 허가와 규제 속에 묶어두었죠. 그래서 이제는 권한을 남용하는 관료들을 해임할 수 있고 자를 수 있어요. fire.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말이 너무 재밌네요. 나는 의회와 국민을 그 의회와 국민을 우회해서 규제를 만들어왔던 방식이 예전처럼은 어려워졌다. 미국의 공화국이 오랫동안 정부를 유지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하게 만들었던 흐름을 다시 되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판결이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실제 부패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만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관들이었죠. 이것이 개편되는 겁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남아있던 인사들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인신땡땡 조직, 선거 운영 체계, 비밀 예산 구조를 보호했다고 비판받는 인물들이 앞으로 이제 잘릴 겁니다. 이전 같은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못 잘랐어요, 그동안. 근데 이 대법원 판결로 이제 그들을 해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국 DNI에 있는 빌 펄트가 확보하고 있는 금융자료와 이번 판결로 강화된 인사권이 결합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조사 능력이 생기는 거고, 더 이상 도둑이 직접 도둑을 수사하는 시대는 끝납니다. 지들이 도둑인데 도둑이 도둑을 수사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풀턴 카운티, 마리포카 카운티, 캘리포니아의 우편 투표 수집 문제와 그 배후 조직들에 대해서도 끝없는 행정 절차에 가로막히지 않고 이제 그들을 책임을 묻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혁신을 가로막아 왔던 규제 중심 구조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워싱턴의 이름 없는 관료들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클래리티 액트, 클래리티 법안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스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비축, 관세 정책, 이러한 건전한 통화 정책과 결합되면서 미국의 경제 주권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법정화폐 중심 구조를 통해서 재단과 해외 신탁으로 자금이 흘러가던 방식도 이제는 못하게 되고, 그동안 딥스가 유지해온 부채 구조와 규제 시스템, 그들이 했던 시스템이에요. 계속 빚 안에서 움직이는 부채 구조와 규제, 끝없는 규제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 각종 통제 장치도 이제는 힘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가정보국 DNI에서 진행 중인 금융조사,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미디어 재편, 이러한 안정화에 따른 대리 세력의 자금 차단, 사우스론에서 진행된 군의 준비 태세와 맞물리면서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딥스 세력은 궁지에 몰리면서 91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들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미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 행정조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그 권한을 사용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워싱턴의 늪은 사라질 것이며, 오늘 대법원 오늘이 아니죠, 며칠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자세히 번역을 했는데, 그 연방 대법원이 늪을 본격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자세한 해석과 더불어서 어떠한 컨시퀀스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썬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썬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세력이 경쟁해온 에너지 영역이었다고 했죠. 이건 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순한 과학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진행된 주파수 실험이 지구의 에너지망 그리드 하모닉스라 그래요. 그리고 고대의 에너지 거점 엔시언 노즈 그리고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층위를 탐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흰모자가 긍정적 흰모자와 외부 세력이 수년 동안 이러한 포탈과 실험의 통제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가동 중단 기간이 일부 어두운 의식과 특정 실험들을 방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것이 이번에 업그레이드와 가동 중단 시점이 지구 전체의 주파수 변화와 맞물려 있고 딥스가 중동과 유럽의 거점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기와 연결돼 있다. 요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썬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순수한 입자 물리학 연구를 수행했지만 그 아래서 적절한 권한과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이 탐사와 의식 증폭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하고 현재의 장기 가동 중단이 기존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면서 엄격한 감독 아래 새로운 체계가 운영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상 작전 그러면서 그 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라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드렸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돼? 하여튼 흰모자가 작전대로 잘 수행하고 인류를 딥스의 그 장악한 딥스에서 해방을 시키고 있다. 이 얘기가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듣느냐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를 자율발적으로 해주세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그 정도 내시고 이렇게 진짜 어디 가서 듣지 못할 이런 좋은 내용들 제가 애써서 이렇게 번역해서 받은 정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멤버가 되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의 자율구독료 그 디스크립션에 그 정보가 다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 그 다음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라나방송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죠. 라나방송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